여러분은 감염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뉴비분들은 감염물을 써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떤 감염물을 써야 하는지, 어떤 감염물이 좋은지 처음부터 접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은 감염물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룰 예정이고, 시리즈로 앞으로 원하는 종결 감염물을 쉽게 얻으실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마지막에는 감염물 나눔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물은 원수휴먼 세계관에서 패시자, 도우미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투를 도와주기도 하고 영지를 자동으로 관리해주기도 하며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감염물이 어떤 옵션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하는 방법은 아이템 창에 들어가서 특성 확인, G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 감염물의 스킬, 그리고 이 감염물의 능력, 이름 밑에 부분이랑 여기 능력 부분을 눌러보시면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감염물은 크게 전투형, 영지형, 창조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전투형 감염물입니다. 전투형은 직접 소환해서 함께 싸우는 감염물인데요. 공격력을 높여주는 버프를 주거나 적에게 취약 같은 디버프를 걸어 더 높은 피해를 줄 수도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일부 감염물은 몬스터의 어그로를 대신 끌어줘 생존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K를 눌러 장비창을 열면 현재 장착된 감염물을 확인할 수 있고, 수용시설에 등록된 감염물이라면 언제든 자유롭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 확인을 누르면 해당 감염물의 스킬과 효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지형은 영지 자동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석을 캐거나 작물을 키우고 화약 같은 자원을 가져오거나 다른 감염물의 에너지까지 회복시켜주는 등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대버섯은 농사를 도와주고 사원버너는 화약과 재료를 가져오며 루나 고양이는 감염물의 에너지 회복을 시켜주고 은백의 신사는 활약도를 회복시켜줍니다. 마지막은 창조형 감염물입니다. 창조형은 다양한 제작법을 해금하고 제작에 필요한 핵심 아이템을 생산해주는 감염물입니다. 생산한 아이템은 제작대를 통해서 제작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감염물들만 간단하게 소개드릴게요. 우선 미다스에서는 만능선이라는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데, 장착된 장비 중 내구도가 가장 낮은 장비 하나를 바로 수리를 할 수 있어요. 양자달팽이는 거친 물결이라는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점프했을 때 컨트롤, 구르기 버튼을 누르면 공중에서 이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길게 누르면 멀리 날아가고 짧게 누르면 조금 날아갑니다. 스페이스 큐브의 이 왜곡된 공간은 자신의 위치로 파티원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풍선 강아지의 플로티, 적재량을 60 증가시켜줘요. 드림캐쳐의 방직공, 구르기 시 제자리에 거미줄을 생성해서 근처의 적을 속박합니다. 얼음병은 점성 얼음 결정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어주는데, 이 아이템 경우는 바로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이 활용하는 방법은 쿠클이라는 유실 장비를 얻어서 이 무기 특성을 보시면은 대상 처치 시 버프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얼음을 깨도 버프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창조형 감염물들이 있으니 직접 하나씩 모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염물의 3가지 종류를 알아봤는데, 근데 이 감염물들의 종류나 이런 걸 알아도 이 기본 옵션들을 모르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감염물을 사용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옵션 4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어빌리티 등급입니다. 어빌리티 등급은 감염물의 고유 능력의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등급이 높을수록 이 감염물에 들어가는 데미지 또는 효율 이런 게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활성 등급입니다. 활성 등급은 감염물이 휴식할 때 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등급입니다. 그 다음은 트랜스 에너지인데요. 트랜스 에너지는 감염물이 활동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너지를 다 쓰면은 회복에 들어가고, 이 회복은 활성 등급의 영향을 받아서 회복되는 속도가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감염물을 사용을 하면 트랜스 에너지가 사용이 되죠.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다 되면은 다시 또 소환할 수 있도록 쿨타임이 도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활약도입니다. 활약도는 감염물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투형 같은 경우는 활약도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창조형이나 영지형 같은 경우 이 어빌리티 등급이 최대 능력치라고 했으면은 이 활약도는 컨디션, 그러니까 이 활약도가 90일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지 이 어빌리티 최대 능력치만큼 일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활약도는 90일 이상을 유지해야 감염물의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 높은 활약도를 위해서 활력 자극 3 같은 옵션을 채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염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와 기본 옵션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감염물을 어디서 얻는지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파밍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제 약속드렸던 감염물 나눔 이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염물 가이드 시리즈를 시작하는 기념과 저를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종별급 감염물들을 나눠드릴게요. 이벤트 참여 방식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댓글의 주제는 감염물입니다. 궁금했던 점 또는 다른 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 또는 이번 영상에서 알게 된 사실, 주제에 맞게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20명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순위를 정할 예정이에요. 1등에서 3등은 지정된 감염물 3개씩, 이게 1등상이고요. 2등과 3등상입니다. 그 외에도 4등부터 20등까지는 여기에 있는 감염물들 중 랜덤으로 감염물 무작위 룰렛을 돌리도록 할게요. 당첨자 발표는 업로드하고 7일 후 라이브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외에 당첨자 투표하는 날에 뉴비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감염물들은 라이브 중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눔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댓글에 답글로 당첨을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놔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첨됐는데 못 받으면 아쉽잖아요. 다음 영상은 감염물을 쉽게 얻는 방법